저는 미술치료학과에 있고요. 대구사이버대학교 미술치료학과에 있고 임상심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전공 분야는 심리치료나 상담, 또 진단, 검사, 평가, 정신병리에 관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 심리학이 이런 영역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심리학은 과학이거든요, 과학. 그래서 팩트를 연구를 하죠, 팩트. 그래서 상당히 중립적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이제 가치 판단 같은 걸 잘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좋고 나쁨에 대해서 는 잘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심리학 연구 영역에서 조금 벗어나 있었죠. 그러나 심리학의 연구 분야가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이타성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분야들의 심리학의 연구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분야들로 심리학이 점점 넓혀나가고 있고, 그래서 인문학과 혹은 철학과 중첩되는 영역이 많이 이제 있어요. 네. 그래서 심리학이 팩트에서 점점 가치에 관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야가 이제 긍정심리학 같은 분야고, 저도 학교에서 이제 긍정심리학을 이제 연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긍정심리학에 제일 많은 어떤 노력을 들였고, 또 그거 할 때가 제일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공부와 관련된, 우리는 왜 공부를 하는가, 또 공부란 무엇인가 같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부를 과연 왜 해야 되는지, 근데 공부하는데 이유가 필요한지,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뭔지 같이 여러분들까지 얘기를 해보고 토의도 해보는 시간을 이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주로 제가 강의를 하기보다는 같이 스타디도 하고 발표도 하고 디스커션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이런 걸 주로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조금 넓혀서 인문학적인 부분으로 좀 넓혀서 릴레이트 강의 일환으로 이제 공부라는 주제를 갖고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같이 얘기해보고 또 같이 토론도 해볼 건데 10분 정도 쉬고서 2시간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제는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요새 아이들을 가끔 이렇게 상담을 오거든요. 이걸 하러 와요. 걔네들이 이제 병이 걸려서 옵니다. 어떤 증상, 또 문제가 생겨서 사실은 임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흔하게 자주 물어요. 선생님,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가 왜 학교에 앉아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의자에 왜 앉아 있어야 되죠? 자리에 왜 앉아 있어야 될까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학교 가기 싫고, 학교 가면 자고, 졸고, 다니기 싫고, 결론적으로 자퇴하고, 아니면 문제행동을,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문제행동을 일으키고, 아니면 병이 생기고,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장애, 이런 게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고등학교 아이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될까? 그러면서 저도 이제 고3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아이들과 비슷한 문제, 증상을 겪었거든요. 소위 말하는 고산병이라는 그 병을 앓았어요. 근데 고산병은 병인가요? 고산병이라는 병이 있나요? DSM-5 정신의학 진단 기준에는 고산병이란 없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인 진단 기준에는 없어요. 그래서 의학적 처방을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주변에는 실제로 고산병이 존재해요. 뉴스에 보면 10명 중에 3명이 고산병이다. 그리고 저도 실제로 고산병을 앓았습니다. 여러분, 고산병의 증상이 뭘까요? 혹시 겪어보신 분, 비슷한 거 겪어보신 분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비슷한 거 겪으신 분. 저는 그때 대학 때 야간 고산비가 났거든요. 그래서 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너무 힘들어갖고 네. 또 제가 이제 입시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이제 같이 하니까 너무 힘들었는지 머리가 좀 탈모도 생기고 탈모.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 머리도 빠지고. 많아가지고. 지금 많이 나셨네요. 예, 예, 네, 예, 탈모 또 스트레스를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공부에 대한 제가 해야 된다는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두 가지 제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토요일 때는 이제 막 공부하러 갔던 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그런 것 때문에 좀 탈모가 생겨가지고 증상적으로는 탈모다. 그리고 스트레스, 부담감이 많았다. 그 책을 보면 어떠시던가요? 하도 오래돼서 책을 보면은 근데 하여튼 좀 그때는 실습기 라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책 보는 거 난이도 이런 것들이 너무 네.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어렵고. 예. 이해가 안 되고, 네. 또 집중이 안 되고, 그러셨나요? 이해도가 안 되니까 좀 예. 별로 집중도 안 되겠죠. 예. 네, 좋아요. 다른 거 뭐 겪어보신 분? 고3 시절을 안 보내셨나 보죠? 아니면 고3 때 공부를 안 하셨거나? 어떠세요? 자, 고산병 때문에 어떤 아이가 왔어?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무기력하고 또 잘 때에는 무기력한 것도 있었지만 네. 모의고사랑 계속해서 시험을 보니까 네. 그게 뭐지? 그냥 무덤덤해지는 것 같아요. 어느 선에서는 무덤덤해진다. 이렇게 계속 시험의 연속이니까 처음에 학기 초에는 좀 일이 돼 있었거든요. 이 점수에 대해서. 근데 이제 나중에 가니까 좀 무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순간에. 기계적으로. 네. 네. 그리고 성적이나 이런 것에 결과에 대해서 감각이 둔해지고. 굉장히 예민하기는 한데. 그건 예민해요? 네. 근데 뭐에 둔해지세요? 시험 보면 시험 보나 보다? 그렇게는 돼요. 근데 이제 집에서는 또 그거를 또 티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속이고 나 자신을 속이면서 또 이렇게 부모님한테는 그 내가 공부하느라고 힘들다는 거를 또 보이면 안 됐던 것 같아요. 제 나이 때는. 요즘 애들은 막 자기가 막 표현을 하잖아요. 나 힘들어. 그러고 우리 막 집에 고3 애들 있으면 막 발소리도 죽여가면서 부모님들이 그런다 그러는데 저희 때는 오히려 그런 거는 없었고 더 부모님이 더 이렇게 알아채실까봐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본인 얘기군요. 본인 얘기군요. 그러면 그 시대의 차이일까요? 본인의 경험일까요? 선생님의. 저희 애가 지금 그때고 제가 그때는 저는 굉장히 조심했는데 우리 애는 그걸 이제 보란 듯이 저한테 시위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자기가 이만큼 힘들고 이만큼 노력하고 있는데
성적 안 나와도 자기한테 탓하지 말아라라는 식으로 시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열심히 하니까 안 나와도, 열심히 안 해라. 열심히 안 하는데, 그래요. 본인은 열심히 하고, 엄마 보기에 열심히 안 하는군요. 열심히 전혀 안 해요. 전혀. 저도 이번에 시험 기간이었는데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불 좀 꺼달래요. 불빛이 자기한테 들어와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잘 건 다 자는군요. 안 자고. 짜증 나시겠네? 그래서 안 그래요. 엄마 그냥 아빠 가서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아빠 가서 조금만 더 켜놓고 그래요. 치사하시겠다. 고3이라고 위세 부리고 눈치 보이네요. 때. 자, 근데 그 시대의 차이일까요? 개인 차이일까요? 개인 차이도 하고 시대 차이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머니 생각하시기에, 혹은 선생님 생각하시기는 어때요? 내 때 공부를 더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요새 애들이 그런 것 같으세요? 요새 애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는 과외가 없었거든요. 네, 가외, 학원 등등. 저희는 과외 금지 세대예요. 지금처럼 가외 다니고 일주일에 학원 다니고 그다음에 주말도 학원 가고 이러라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그랬으면 좀 더 잘했을 것 같지 않아요? 진짜? 그럴까요? 자, 이게 이제 나이 들었다는 사인입니다. 부모가 됐고 나이가 들었다는 사인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즘 애들처럼 하라 그러면 저는 못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안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할 때.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과연 따님은 공부하는 이유를 알까? 아니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아들 얘기고요. 아들. 저희 또 중위자들이 있는데 오늘까지 중간고사가 끝났어요. 지혜부장님. 근데 걔는 이게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수학을 월요일에 봤는데 월요일에 15점을 맞았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수학을 15점을 맞았어. 진짜? 네, 그리고 수학하고 같은 날 뭐를 봤는데 그게 40 몇 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에 그래 잘했다. 내가 이제 자료적인 상황을 비꼬셨군요. 잘했다. 잘했다. 이제 전화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 고마워. 네. 엄마 내 옆에 공부 진짜 잘하는데 2개 틀렸다고 울고 있어. 그럼 민정이가 잘 공부해줘라. 내가 그랬어요. 네. 응 알았어 엄마. 그랬어.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시네. 좋은 엄마네, 아들에게는. 끝났는데 평균이 46점이잖아요. 속이 타겠어요. 속 터지겠네요. 한쪽은 치사하고 한쪽은 속 터지고, 자식을 바꿀 수도 없고, 근데 그게 기질 같아요? 머리가 모자라는 것 같아요? 지적 능력이? 아니면 공부하는 이유를 아직 내가 찾거나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으세요? 아니, 저희 아들은 모르겠는데 딸은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지 명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 딸내미 같은 경우는 그냥 맑게만 살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맑게만 살았는데 이제 얘가 여기 맑은 선생님들 많아요. 학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용인데 학기도 그 동양 무예학과를 가서 학기도 사범이 되고 싶은 꿈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수학이나 뭐 다른 게 너무 안 되니까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 그렇게 어차피 우리는 딸이니까 빨리 시집을 보내서 집에서 좀 어떻게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빠랑은 저랑은 안 괴롭고요. 근데 관장님이나 사범님이 너 이렇게 하면 대학 못 가. 그리고 너희 평균 70점 안 나오고 우리 체육관에 나오지 마.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공부하는 이유가 되겠네요. 네, 월화수를 봤거든요. 근데 일요일 날 아빠가 이제 대구에 있다 왔어요. 왔는데 아빠를 확 깨우는 거예요. 자기 참고서를 하러 가야 되겠대요. 내일이 시험인데 하나도 참고서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날 3시 넘어서 참고서를 샀는데 이 아빠가
딸내미가 공부를 한다니까 10몇만 원어치 사고서를 다 사준 거야. 오, 좋네요. 네. 일단 사줘야죠. 아빠가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랬어? 이제 그렇게 물어보니까 나 처음 공부 안 되잖아. 인생 처음. 그래서 이제 사줬어요. 사줬는데 딱 2장을 풀고 나오더니 아빠 머리가 아파서 머리가 깨지겠어. 예. 그랬더니 아빠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야 헬멧도 하나 사와라. 머리 깨지면 안 돼. 저희는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근데 지가 안 되니까 그럼 해봐라고 했는데 그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남한테 자기 점수를 이렇게 창피해하지를 않아요. 너무나 당당하게 15점이라고 전화를 얘기하고 나 좀 찔뺄 것 같은데 그런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관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안 하는 건 괜찮은데 이 15점이나 그런 점수가 부끄러운 점수라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관장님 체육관에서 내쫓아버린다고 얘기를 해라. 엄마 아빠 말을 안 듣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는 이렇게 얘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왔어요. 근데 자기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은 조금 생겼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몸하고 마음하고 따로 예. 뭐 생긴 게 다행이죠, 뭐. 근데 뭐 항상 몸과 마음이 따로 놀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그때? 그게 일치하면 좋겠지만, 참 어렵죠. 여러분도 수업 틀어놓고 딴짓하지 않으세요? 그쵸?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쵸? 네. 왜요? 좋은 부모님이시면 굉장히 인내심을 갖고서 아이들에 대하고 이제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기 싫은 거, 또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 또 공부할 마음이 없는 거, 또 나의 성적을 이게 부끄러움이 없는 거, 그것도 괜찮은데,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당당하고, 할 때. 혹은 아이가 그 공부라는 것에 어떤 중요도나 우선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나에게 아직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또 기질적으로 상당히 편안한 그런 기질을 갖고 태어났을 수도 있고요. 네. 자, 그런 게 고산병일지도 모르지만 아직 고산병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자, 고산병의 증상은 뭐 탈모 또 있을 수 있지만은 제가 보는 그런 내담자들이나 환자분들이 말씀하신 거 혹은 제가 겪었던 증상은 첫째 글자가 떠돕니다. 글자가 따로따로 돌아요. 예. 책을 읽으면 교과서를 보면 글자가 따로따로 떠다녀요. 할 때. 혹은 이게 머리에 입력이 안 돼요. 이게 뭔지 해독이 되고 사실은 이해가 되고 그게 머릿속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입력 단계에서부터 장애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돼. 저장이 안 돼. 그 다음에 그게 통합적인 해석이 안 돼. 그래서 글자가 따로 너돌고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증상. 그 다음에 집중력 장애 등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파지고 두통이 생기고 머리가 머릿속에 보면 뿌옇고 뭐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내담자들한테 그럼 책을 가지고 와 보세요. 보면은 그 하나하나의 글자를 캐치하는 것이 대단히 힘들어요. 힘들어해요. 할 때. 그래서 글을 읽고 이해하는 속도가 대단히 늦거나 아니면 그걸 이해하지 못하거나. 근데 그게 진단 기준이 안 들어있는데 저도 고3 때 똑같은 증상을, 비슷한 증상을 겪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성에 앉아있는데 저 혼자 글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할 때. 뭐 이해도 안 되고 기억도 안 나고 기도 안 돼요. 미치겠죠. 그래서 앉아는 있지만 그래서 딴 생각을 하거나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부모님 보시기에는 혹은 선생님 보기에는 제가 뭐 앉아서 뭘 하나 보다. 근데 사실은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용감하게 아버지한테
내가 좀 이상하다, 한경 같다. 그래서 정신과를 갔어요. 정신과 의사에게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내 문제를 얘기했더니 그 의사가 고산병이구만. 뭐 이러더라고요. 알약 하나 딱 주고 끝, 땡. 근데 약을 먹었는데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때? 그래서 나는 이게 뭐야? 이거 정신과 의사 하기 되게 편하네. 나도 정신과 의사 하나 해볼까? 그때부터 그런 의구심이 들고 그 비슷하게 심리학과를 생각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떠올려 보면. 그래서 의사라는 게 뭐 하는 거지? 특히 정신과 의사는 뭐 하는 거지?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 내가 뭐 어디가 아픈지를 이렇게 좀 같이 탐색하거나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상담을 여기서 배우셨던 것처럼.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참 정신과 하기 편하다. 약 주고 땡 하면 끝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책상에 앉아서 그 증상의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공부를 왜 하고 있지? 이 공부를 왜 하지? 이거 해서 뭐 하지? 물론 뭐 용인데 그런 목표의식도 있지만 그것도 없거니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뭘 하고 싶은 건지, 뭐가 되고자 하고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당장 내가 두 번째는 당장 요 앞에 있는 거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 미래의 목표가 이것과 연결된다는 건 알아요. 현재의 공부와. 하지만 현재 이 수학을 내가 왜 하고 있냐고. 이게 도대체 미적분을 왜 하냐고. 생물학을 왜 하냐고. 그게 내 미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고. 학기도 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고. 학기도 하면 학기도만 잘하면 되지. 뭐하러 이 미적분을 풀고 앉아 있어야 되냐고. 그럴 수도 있어요. 현재 하는 것에 대한 공부를 알지 못하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산병을 앓고 있다. 그리고 그게 심해져서 온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고산병, 중산병을 예방하는 규칙이 10계명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하루 스케줄 결정은 자녀가 스스로 하게 해라. 잠을 하루 7시간 이상 푹 자게 해라. 매일 1시간씩 땀이 나는 운동을 해라. 교과서 대신에 다른 책도 읽고 토론 상태가 돼주고 취미를 하게 하고 바른 자세로 공부하게 하고 1시간 공부한 뒤엔 반드시 5분, 10분간 스트레칭을 하고 대화할 때는 공부 외에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근데 고3 생활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고3병에 안 걸려 그러면 좀 그래요. 저 이렇게 한다면 근데 이렇게 하면은 공부가 불가능하죠.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과 비슷한 것들이죠. 특히 남자애들에게는 치명적 이에요. 그리고 똑똑한 아이들에게 더 그게 수도 있고. 왜냐하면 남자애들에게 이런 활동이라는 것이 남자애들이 주는 액티비티라는 게 빠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 이런 약도 쓰죠. 한약재, 종명탁, 피로회복, 두뇌회복, 그리고 뇌세김, 뇌회복, 뭐 이런 것도 해요. 근데 그게 소용이 있나요? 이 밑에 양기만 세질 거려? 자, 양기만 세진답니다. 네.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사수를 했어요. 그 친구가 뭐 이제 공부를 잘했습니다. 근데 시험장 딱 들어가서 설명해서 시험지가 백지로 보이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깜깜해요. 그래서 4년 동안 그냥 나왔어. 그냥. 근데 걔 증상은 그냥 이렇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는 잘할 수 있어. 그 생각은 항상 있어. 응? 나는 언제든지 잘할 수 있어. 퍼펙트해. 근데 손은 막 떨고 있어. 몸과 마음이 따로 놀아. 그래서 한의원도 다니고 여러 군데 병원에 전전했어요. 한의원 갈 때마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편안하게 마음을 가져. 침도 맞고 종명탕도 먹고.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상태로 지내다가 4년 만에 왔어. 자, 우리는 학생은 그 공부해야 된다고 묻죠. 고산병은 무엇 때문에 왜 생길까? 증상은 뭘까? 접근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그렇게 얘기할 때 학생은 그냥 공부하는 거다. 원래 그렇게 공부해야 됐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듀티, 일종의 의무예요. 맞나요? 나중에 후회해. 나처럼 돼. 그러니까 공부해. 아빠 꼴을 봐. 그러니까 엄마 열심히 해. 그냥 뭔 생각을 해. 그냥 학생은 공부하는 거야. 그게 당연한 의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당연함? 혹은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 여러분 이런다 교복 입고 다니셨잖아요. 이걸 또 그리워하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때? 여러분 다시 입으라면 입으시겠어요? 저 시꺼먼 이런 교복 저도 입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남자들은 교련복을 입어요. 또 군대 가니까 또 제복을 입으래.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제복이거든요. 네. 근데 과연 학생에게 공부는 의무일까요? 자, 우리는 의무를 지고 살죠.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공부의 의무. 자, 이 의무를 보니까 여러분들의 느낌이 어떠세요? 몸의 느낌이 어떠세요? 의무, 새겨보세요. 의무. 느낌이 어때요? 네? 머리가 머리가 아파진다. 뭔가 무거워지지 않으세요? 네, 예, 무거워지고 깝깝한 느낌이 들죠. 뭐 여러분들의 볼리션, 의욕은 어떠세요? 하고 싶어져요? 안 하고 싶어지세요? 안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어요. 오케이. 그래요. 할 때. 그래요. 피하고 싶어지죠. 이게 본능이에요. 의무, 부담, 피하고 싶음, 안 하고 싶음. 인간은 싫어하는 것을 의무를 좋아하도록 진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듀티프리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의무를 면제했어. 면세. 좋아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해방감이 확 들지 않으세요? 막 돈을 확 쓰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도 이런데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면, 만약 그게 의무라고 친다면, 의무라고 해야 되는 것이라면 최소한 그 이유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거기서부터 공부가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우리가 되물어 봐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의식 이하의 이유도 있고, 우리가 아는 이유도 있고, 의식선상에서. 우리가 의식 이하에 모르는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부부 간에 문제가 있다, 남녀 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의식적인 이유도 있을 겁니다. 대개 이 갈등이, 남녀 간의 부부 간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싸움이? 의식적으로? 의식선상에서? 그쵸. 첫째, 생각하는 가치관이 달라서.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걸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아서. 할 때. 되게 그래요. 아니면 내가 지나치게 상대방에게 의지를 해. 그리고 집착해.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부 치료를 하면 서로 와서 서로 옳다고 막 우겨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다 계속 얘기를 해. 뭐 그런 식이 되든지, 아니면 너무 집착해. 뭐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의식 이하의 이유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잘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남녀 간의 개인차도 있어요. 남녀 차이. 남녀 간에 서로 기대하고 바라는 차이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개인 차이도 있어요. 그다음에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성격의 문제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런 뭐 갈등을 일으키거든요. 공부도 비슷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의식의 문제와 의식의 문제를 알아야 될 수도 있어요. 자, 결국 공부는 의식적으로는 어떤 걸 위한 거죠? 좋은 삶을 위한 거죠. 좋은 삶이라는 건 뭐예요? 예, 그쵸. 돈. 그다음에 지위. 그래서 안락한 삶. 편안한 삶이잖아. 그것 때문이죠. 아주 솔직하게 까발리고 그렇게 하자고. 네. 또 찌질하게 살래? 편안하게 살래? 아예 그러든가. 할 때. 부유하게 살래? 아니면 가난뱅이로 살래? 아예 그러든가. 네. 그러고 싶으면 공부해. 어쩔 수 없어, 이 세상에서는. 근데 그러니까 아주 원초적인 이유로 아무도 나한테 그런 상식적인 이유나마 물어보거나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나눠주질 않았어.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는 이유를 아무도 나에게 얘기해주지 않았어. 누가? 선생님이.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